정부 및 비영리회계. 앞으로 16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그 교재, 앞부분이 교재 이론 부분이고 뒷부분이 문제 부분입니다. 뒷부분이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집. 그래서 이 Governmental Accounting이 지금 속해 있는 과목이 지금 현재로서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과목인 거죠. 4시간에 걸쳐서 시험을 보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과목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Intermediate Accounting, Advanced Accounting, 뭐 모든 이제 어카운팅 프린서플 기본으로 깔고, 회계 원리는 기본적으로 깔고, 중급 및 고급 회계,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정리하게 될 Governmental Accounting, Not-for-Profit Accounting, 정부 및 비영리 회계, 이렇게 현재 FARE 과목을 구성하고 있고요. 비중은 정부 및 비영리 회계 쪽이 한 30% 정도 돼요. 나머지 중급 및 고급 회계가 한 70%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멀티플 초이스가 현재 66문항 출제되고요. 사지선당. 그 다음에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문제가 8문제. 시뮬레이션이 8문제 출제가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비중은 5대5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멀티플 초이스 50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50점. 현재는 그렇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거다. 이 부분. 학부 과정이나 뭐 이런 데서 정부의 비영리회계를 하신 분들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좀 생소한 분야이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뭐 그런 과목이긴 해도, 한 번 정리만 잘 해놓으면 시험 목적상으로는, 시험 점수 따기 목적상으로는 효자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자 과목이다. 그래서 남들 정리할 때 같이 좀 잘 정리하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아주 뭐 이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뭐 이렇게 공부하셔야 될, 정리하셔야 될 그런 과목은 아니지만, 이걸 안 하면 이거 합격하기 힘들어요. FARE 정부의 비용력이 안 하시면. 근데 하시면 이 점수를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야 및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정부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코스상 보통 다른 과목을 다 듣고 이제 마지막 과목들 중에 지금 정부의 비용회계를 넣어서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뭐 저랑 지금 다 만나 뵀던 분들이네요. 새로운 뭐 뉴페이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정부의 비용회계는 용어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 용어가 낯설 거다. 회계 공부를 하셨어도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 원리만 하셨다면은 차변 대변 더블 엔트리 시스템 에서 복식부기 시스템만 이해를 하신다면, 항상 왼쪽과 오른쪽 끊어서 각종 거래나 사건을 회계 처리하는 것만 이해를 하셨어도 비전공자라 할지언정 요 과목 쉽게 정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6회) 16회차인데 이제 학점 신청하신 분들 계셔서 9회차 때 중간시험 미드터m 이그잼 보실 거고, 마지막 회차 16회차 때 파이널 이그잼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30문제씩 여러분들 문제집에서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될 거고요. CPA 기출문제에서 30점 30점 합이 60점, 나머지 40점은 출석 점수 20, 그 다음에 리포트 점수 20, 그렇게 배정이 될 거예요. 웬만하면 뭐 학점은 다 이렇게 취득하실 수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점 취득이 아니죠. 학점 취득이 아니라 CPA 시험 합격이니까, 미국 US CPA가 미국 회계사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뭐 중간 및 기말 시험 대비도 하시면 돼요.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목적인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목차 한번 보실까요? 3페이지, 교재 3페이지. 처음 지금 수강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 멀티플 초이스가 먼저 출제가 돼요. 시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동을 시키면 멀티플 초이스가 33개 이렇게
2개 테스트 릿.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2개, 3개, 3개. 문제 9이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 릿. 그래서 첫 번째 멀티플로이드 33개 풀어야 그 다음 33개 푸실 수 있어요. 요거 푼 결과에 따라서 요거 난이도가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다 풀어야 이거 2개. 그 다음에 이거 다 풀어야 이거 3개. 그 다음 다 풀어야 마지막 3개. 시간 배분은 4시간을 걸쳐서 시험을 보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시간. 2시간 잡으시고 요거 6개 푸는데 2시간 잡으시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그 테스트 릿과 테스트 릿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 가질 수 있는데 요때만 시험 시간이 이렇게 경과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요때 쉬시면 요때 쉬시면 시험 시간은 계속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 요 정도 2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요거까지 풀어내시고 나머지 시뮬레 6개 2시간 정도. 여기 브레이크 타임 한 15분 주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갔다 오실 수 있고 이렇게 15분간 자리를 뜰 수가 있어요. 그렇게 타임 매니지먼트는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목차 3페이지 교재 3페이지를 펴보시면 챕터 1이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 회계 쪽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챕터 2가 Not-for-Profit Accounting에서 비영리 회계 쪽입니다. 얘도 비중이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overnmental Accounting 쪽이 한 15%, 전체 100% 중에서 15%, 얘가 또 15%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시험 볼 시즌 때마다 약간 이 느낌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시험을 봤는데 정부회계 쪽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상대적으로 비영리회계 쪽보다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반대로 비영리회계보다 정부회계가 많이 나왔어요. 뭐 그러신 분도 계셨고. 네, 그건 이제 상대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비영리회계 쪽이 비영리회계 출제 범위가 이 Intermediate Accounting, Advanced Accounting과 관련한 이 회계기준위원회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의 스테이트먼트, 이 기준서를 얘도 따르거든요. Private NPO들이, Private Not-for-Profit Organization들이 FASB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그 FASB 기준서와 관련한 문제를 출제를 하면 얘를 넣어서 출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회계처리 기준하고 얘네들의 회계처리 기준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대적인데 원래 비중은 정부에게 절반, 비영리에게 절반, 각각 15%포인트씩 이렇게 배정돼 있다. 그 정도 이렇게 배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얘네들 반반인데 왜 여기는 정부회계 쪽 내용이 더 많습니까? 정부회계 쪽 내용을 좀 충분히 정리를 하시면 비영리회계 쪽은 더 쉽게 빨리 정리를 하실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정리하셔야 될 분량이 적게 이렇게 배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반반 이렇게 출제 비중은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 이렇게. 그리고 용어는 지금 목차 제목은 지금 보셔도 이렇게 잘 안 들어오실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하시면서 목차 한 번씩 와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부회계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직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 영리 조직들, 영리 회사들인 영리 회사들과 같은 영리를 추구하는 for-profit 오가니제이션들, for-profit entities들, 한마디로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들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 정부조직, governmental organization이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not-for-profit organization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같은 걸 받는, 그래서 정부에 좀 의존적인,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그러한 not-for-profit organization들, 줄여서 NPO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NPO, not-for-profit
Non-Profit Organization, NPO,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좀 정부의 재정 의존, Financial Assistance도 받고 하는 정부의 좀 Dependent한 조직이 있을 수 있고요. Independent한 조직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의 Dependent 하는 조직을 우리가 Governmental NPO 내지는 Public NPO 이렇게 불러요. Public 섹터의 NPO들. 정부의 재정 지원 같은 걸 안 받고 뭐 private funding 같은 거 받고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NPO들은 private NPO라고 부릅니다. private, non-governmental NPO라고도 하고 private NPO. 그래서 얘네들 둘은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우리나라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있듯이 미국도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예요. FASB 기준서에 따라서 거래나 사건들을 회계 처리하는 조직들입니다. 프라이빗 NPO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 퍼블릭 NPO하고 가버먼털 NPO들은 GASB 기준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GASB라 하면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정부회계기준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정부 회계 시간에는 이 GASB 기준서를 다루게 돼요. GASB 기준서,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자정 공표하는 정부 회계 기준, 정부 회계 기준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정부 조직은 미국의 경우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정부 조직은 Federal Government, 연방정부 단위, 연방정부 있고 50개 주, State Government 있고 주정부, 그 다음에 각종 로컬 가버먼트들 있을 수 있습니다. 로컬 가버먼트들, 지방정부, 뭐 주 내의 지방정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미국령 US 포지션과 같은 뭐 그런 이제 지방정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시험 범위가요, 이 정부에게는 시험 범위가 얘네들 거야. 주 및 지방정부들이 따라야 되는 이 GASB 기준서가 출제 범위예요. 출제 대상이에요. 연방정부가 따라야 되는 연방회계기준은 따로 있어요. FASB라는 기준이 따로 있는데 시험 출제 범위는 연방 쪽 회계기준 말고 주 및 지방정부가 따라야 되는 회계기준. 그게 GASB 기준서예요. GASB.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기준서들. 정부회계 시간에 이 둘을 다루는데요. 이 둘을 다루는데 둘이 GASB 따라야 되니까, 즉 정부 조직하고 정부기관, 정부 조직하고 비영리 단체 중에서 Non-Profit Organization들 중에서 Governmental NPO, Public NPO 얘들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운영되기 때문에 GASB 기준에 따라야 되거든요. 얘들 Public NPO, Governmental NPO도 이 GASB 스탠다드를 따라야 돼요. GASB 스탠다드. 국공립 비영리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부 조직을 중심으로 정부 회계 기준을 정리를 하잖아요. 주 및 지방 정부들이 따라야 되는 GASB 스테이트먼트들, GASB의 기준서들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똑같은 기준서를 퍼블릭 NPO, 가버먼털 NPO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퍼블릭 NPO 관점에서 또 정리하실 필요가 없게 돼요. 그냥 퍼블릭 NPO 문제가 나오면 뭐 정부 회계 때 여러분들이 정리하셨던 똑같은 그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돼. 따라서 이 퍼블릭 NPO 쪽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많이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얘를 많이 진행을 하면 얘는 그냥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쪽에 초점을 맞춰요. 주 및 지방정부들의 회계기준, 주 및 지방정부들이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할 때 따라야 되는 회계기준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퍼블릭 NPO 문제가 나오면 그냥 정부기관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뭐 물론 이제 기출문제를 풀다가 퍼블릭 NPO 문제들을 접하게는 되실 거예요. 아예 배제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정도 수준만 정리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얘네들이 이제 FASB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쪽에서 정리가 되어진 게 이제 Governmental Accounting 부분인 거, 지금 Governmental
어카운팅 부분을 정리를 하실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FASB 기준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통일되게 이쪽에서 우리 Governmental Accounting 시간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에 대한 회계 기준은, 즉 여러분들이 인터미디엇 어카운팅과 어드밴스 어카운팅 쪽에서 정리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기업 회계 기준,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 관련한 기업 회계 기준. 이건 이제 중급 회계 및 고급 회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 이제 우리 쪽은 not for profit 어카운팅 쪽에서는 얘를 중심으로 보게 돼요. not for profit 어카운팅. not for profit 어카운팅, governmental accounting, not for profit accounting. 여러분들이 기업 회계 시간에, 중급 회계 및 고급 회계 시간에 이거 intermediate accounting, advanced accounting, 저 4개 영역, governmental accounting, not for profit accounting, intermediate accounting, advanced accounting. 저랑은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 중심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정부 단위를, 가버먼털 유닛들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나눴을 때 우리 연방정부 쪽은 출제 범위가 아니다. 연방정부가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은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주미 지방정부가 따라야 되는 개스비 기준서들이 출제 범위다. 그 다음에 이 MPO들도요, 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MPO들도 이렇게 정부 단위 분류하듯이, 정부 조직을 분류를 할 수 있듯이 MPO들도 크게 4개 캐리고리로 캐리고라이즈를 좀 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캐리고리는 Colleges and Universities, 교육기관, 특히 대학 회계 쪽, Colleges and Universities. 그 다음에 Healthcare Organization이라 해서 Healthcare Organization, Hospitals, Non-Profit Hospital 포함해서, 비영리 병원 포함해서 병원 회계, 의료기관 회계예요. 의료기관, 비영리 의료기관. 그 다음에 Voluntary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이라 해서 사회복지단체 회계. Voluntary, 자발적으로 설립된 조직들로서 국민들의 헬스나 웰페어를 위해서 설립되는 조직들. Voluntary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 나중에 다 보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정부 비영리 회계 시간에 뭘 보시는지 큰 그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단체 회계, 그 다음에 나머지 비영리 단체들은 전부 other로 봅니다. other로 분류해버려요. other non-profit organization. Colleges and Universities, Healthcare Organization, Voluntary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 그 다음에 Other. 잠깐 보여드릴게요. 99페이지 교재 부분. 그래서 99페이지부터 이제 비영리 회계 보시는 거거든요. 비영리 회계 정리하시는 건데, 맨 위에 표 있죠? MPO들, Non-Profit Organization들은 크게 Public MPO와 Private MPO, Public Sector와 Private Sector을 구분할 수 있다. 달리 Governmental MPO, Non-Governmental MPO라고도 표현한다. 우리는 Governmental MPO 쪽은 정부 회계 때 정부 회계 기준을 정리함으로써 개스비 기준서 정리를 다 해버리게 된다. 그래서 Public Sector 쪽에 Education Institution, Healthcare Organizations, Voluntary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s, Other, NPO 이 부분은 거의 비영리 회계 시간에 정리하지 아니한다. 비영리 회계 시간에는 Private Sector 쪽, Non-Governmental MPO 쪽, Private Sector 쪽에 Education Institution, 교육기관, Healthcare Organization, 의료기관, VHW, 사회복지단체,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종교단체 등을 포함한 ONPO, Other NPO들, Private Sector 쪽 주로 정리하실 거다.
교재 12페이지 하단. 교재 12페이지 아래쪽이요.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etting Structure.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 재정 구조, 재정하는 거, 세팅하는 거, 스탠다드 세팅. 그래서 맨 왼쪽에 FAF라는 조직 있죠? 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이라는 재단. 그 재단 하에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정부회계 기준위원회, G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재무회계 기준위원회, FASB. GASB 기준서를 따라야 되는 조직들. 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조직. Governmental NPO, Public NPO. FASB 기준을 따라야 되는 Non-Governmental NPO, 즉 Private NPO.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 이거 이해되시죠? 칠판. 이거. 우리는 정부회계 시간에 Governmental Organization, 그 중에서도 State Government, Local Government를 따라야 되는 GASB 기준서를 정리한다. 정부회계 시간에. 그 정부회계 시간에 정리하는 이 기준서는 Public NPO들, Governmental NPO들이 따라야 되는 기준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 회계 시간에는 주로 Private NPO들이 따라야 되는 FASB 기준서를 정리한다. Private NPO들을 Public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Private NPO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Private 요 NPO들이 Private 섹터 쪽의 요 NPO들이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단체, 기타 비영리 단체가 따라야 되는 FASB 기준서를 정리하게 된다. 나머지 부분은 Intermediate Accounting, Advanced Accounting 시간에 정리를 하셨거나 앞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아시겠죠? 저랑 이제 얘네들 비영리 시간에 이제 Private 섹터 쪽에 얘네들의 FASB 기준 정리하는 거고, Governmental Accounting 시간에 얘네들과 관련된 이 GASB 기준서를 정리하시는 거고. 먼저 정부회계 기준부터 정리 들어갈게요. 교재 이제 5페이지부터 Governmental Accounting 나옵니다. 정부회계 7페이지 펴보시면 자, Introduction to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회계에 대한 이제 소개. 자, 미국 정부의 기준은 Federal Government가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 연방정부요. 그 다음에 State and Local Government들이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시험 출제 범위는 Federal 쪽은 아니고 State 쪽과 Local Government들, State Government, Local Government들이 따라야 되는 이 GASB 기준을 정리하게 됩니다. 표 Federal Government 쪽은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가 FASAB가 재정 공표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한다. 우리 출제 범위 아니다. 출제 범위는 State and Local Government들이 따라야 되는 GASB Statement들이다. GASB 기준서들이다. 자, 큰 1번 Key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 회계의 주요 특성. 그래서 Governmental Accounting 쪽은 Governmental Organization들, 주및 지방정부들이 수행하는 각종 활동에 대한 경제적 정보를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회계 분야입니다. 근데요, 커머셜 어카운팅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일반 기업회계 쪽하고 저 인터미디어트 어카운팅, 어드밴스드 어카운팅 쪽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거래나 사건들을 잘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해서 그거를 취합해서 표로 만들어서 그 표를 이용하는, 그 회계정보가 담겨져 있는 표를 이용하는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저들한테, 그 유저들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용을 하게 되겠죠? 이 표 정보들을 이용을 할 거예요. 뭔가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이용할 수 있어요. 회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뭔가 이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그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수 있는 목적 적합한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회계 기준도 그렇고 정부회계 기준도 그렇고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하되 나중에 그게 취합돼서 표로 만들어져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제공이 될 때 그들이, 그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거 똑같다는 거죠. 정부회계 쪽 시스템이나 일반 기업회계 시스템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똑같고, 또
복식부기 시스템, 더블 엔트리 시스템을 쓰는 것도 똑같은데, 그러나 이제 정부라는 특수성 때문에 차이점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공공성 추구해야 한다. 뭐 그런 이제 가버먼털 ORG들의 특수성 때문에 비즈니스 ORG와는 다른 다음 같은 주요 특징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커머셜 어카운팅 쪽하고 차이점도 있다라는 거죠.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의 첫 번째 차이점, absence of profit motive, 이윤 동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없다. 그래서 가버먼털 ORG들은 전기, 가스, 수도, 요런 지금 public utilities, 우리 정부회계 쪽에서 사용하는 public utilities, 공공시설을 의미합니다. 공공시설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governmental enterprises, 공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이라는 게 이윤 추구의 동기가 없더라. 대국민 서비스, 공공 서비스 제공을 기본 목적으로 하지, 돈 벌려고 정부 조직이 설립되는 건 아니다. 정부기관이 설립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public utilities, 공기업들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전력, 한전, 그 다음에 각종 뭐 공사들 있잖아요. 공사들. 응? 그래서 상하수도 뭐 수양공사 같은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각종 공사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그러한 이제 공공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요금을 부과하여 징수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뭐 이런 거. 응? 그들은 이제 약간의 이윤 추구의 동기가 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계속 그런 서비스를 전기 공급도 해야 되고, 상수도 공급도 해야 되고, 가스 공급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윤 추구의 동기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특정 분야의 공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정부기관들은 이윤 추구의 동기가 없어요. 그냥 대국민 공공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인 거죠. 돈 버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차이점, 일반 영리 조직과의 차이점. 다음 또 차이점, 양가리 2번, restrictions on raising and spending. 자, 정부기관들이 국민들한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이른바 정부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부가 각종 공공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재정을, 즉 자원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그 조달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 영리 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자원 조달이나 사용에 있어서 각종 구속력 있는 제한 조건들이 좀 따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금 징수 함부로 할 수는 없죠. 정부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세금 징수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다 세법과 시행령, 그런 이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이 징수된 세금 수입은, 세수는, 이제, 행정부가 예산을 매년마다 편성을 해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의회 승인 난 그런 이제 각종 항목들을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위해서 집행을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각종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따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열심히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해서 이익을 내고, 그것들을 또 뭐 자기네들의 어떤 이윤 추구 동기에 부합하는 이제 활동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비교적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부는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전용 그런 거 힘듭니다. 그래서 각종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그러한 차이점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의 resources의 조달 사용에는 법규에 따른 제약, 예산에 따른 제약, 계약에 따른 제약, 이런 것들이 많이 따릅니다.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은 이윤 추구를 위해 비교적 자유롭게 기업의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버먼털 오가니제이션들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자원의 조달, 즉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의회를 통과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법규 형태로 통과가 돼서 예산 집행행위는 곧 법 집행행위가 돼버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 승인난 예산에 따라서 예산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줘야 됩니다. 정부 이용자들한테 보고도 해줘야 돼. 그래서 각종 법과 예산 등에 의한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8페이지 보시면 정부의 재정 조달 및 사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 동그라 1번 법규에 따른 세금의 부과 및 징수 및 사용도 해야 할 것이다. 마음대로 정부기관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세금 징수하여 사용을 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2번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예산에 법적 구속력이 있더라. 이렇게 각종 그렇게 지금 법과 시행령에 따라 세금 징수 같은 거 해갖고 그거를 마음대로 사용 못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심의 거치고 승인 나면 그 승인난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3번 상위 정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른 사용. 그래서 스테이트 정부가 로컬 정부들한테 로컬 시티 가버먼트나 뭐 카운티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요. 재정을 나눠주면서 이건 이 용도대로 꼭 쓰세요라는 그러한 restricted grant 같은 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가버먼트가 시티 가버먼트한테 그랜트를 주면서 보조금 지급하면서 보조금 지급 규정 조건을 다 달아요. 이거는 해당 시정부의 경찰력들 재훈련비로 써라. 혹은 경찰 차량 구입비로만 써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시정부 입장에서는 스테이트 가버먼트로부터 받은 그 그랜트, 리스트릭션이 가해진 리스트릭티드 그랜트, 그 제약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겠죠. 경찰도 훈련비로 꼭 써야 돼. 혹은 경찰 차량 취득비로 꼭 써야 돼. 다른 용도로 함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기부자의 경우에 따라서 기부자의 제약에 따른 기부금 사용. 한 시민이 시립 도서관 시민 도서관의 열악한 상태를 보고 본인 이용자야. 시립 도서관 이용자입니다. 근데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10만 불을 기부할 테니까 시정부한테 기부할 테니까 이거 시립 도서관 좀 환경 개선 및 시설 개선비로 꼭 써주세요. 기부 계약서상에 떡하니 그 제약을 달아놨어. 그러면 이제 시정부 입장에서는 그 기부금은 그 시립 도서관 환경사업 개선비, 시설 개선비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기부 계약에 따른 제약. 그 돈을 다른 데 막 쓰면 되겠습니까? 못 쓰지.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일반 영리 조직과는 다른 어떤 그런 정부만의 특수성이 있더라. 그러면은 거래나 사건들을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뭔가 기업 회계 쪽하고 또 차이나는 부분도 존재할 거다. 공통점도 존재하지만 같은 점도 동일한 점도 존재하지만 차이점도 이렇게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정부의 특수성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양가 3번 emphasis on public accountability 공공 책임성을 강조하더라. 그래서 커머셜 어카운팅 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 이용자들, 회계정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의 유용성 이외에도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 정부계 쪽에서는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공공 책임성. 그래서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란 정부가 자원을 조달하고 관리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된다. 그런 의미다.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를 쳐라. 공공 책임성 내지는 책임 추적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원을 이렇게 조달했고요.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관리했고 이렇게 사용했어요. 라는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돼요. 이 정부 회계 기준에 따라 각종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해서 취합하여 표를 만들어 갖고 정부 이용자들한테 회계정부 이용자들한테 보고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9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Integrated Approach 통합적 접근 방법이라 해서 표 하나가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 회계,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될 정부 회계에 있어서의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틀이 머릿속에 이미지 파일로 들어가면 정부 회계 문제의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소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표 내용만 갖고도. 그래서 큰 틀이다. 통합적 접근 방법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일반 기업들의 어떤 그 사업 보고서, 즉 이 재무보고 이용자들, 회계정보 이용자들, 보다도 정부가 작성해서 공개 발표하는 그 사업 보고서의 정보 이용자들이 훨씬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훨씬. 그래서 뭐 영리 기업들의 회계정보 이용자들, 일단은 투자한 주주님들, 돈 빌려준 채권자님들, 그 다음에 감독기관, 그 다음에 potential investor, 투자자랄지, 이제, watchdog agency 아까 말씀드렸고, 등등, 그런 이제, 이 이용자들, 정보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다면, 정부의 정보 이용자들은 훨씬 범위가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납세자들, 내가 낸 세금을 낭비 안 하고 제대로 잘 사용을 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 watchdog agency, 감독기관들, 또 의회,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정부의 재정을 집행하였는가. 그 다음에 유권자들, 내가 과연 이 정권을 계속 지지를 하여야 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들 모두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보고하는 재무보고의 형식보다는 이렇게 통합적 접근 방법이라는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어떤 정보 이용자들의 지금 의사결정의 유용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적 접근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정부의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는 얘기인데 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정부기관이, 정부조직이 정보 이용자들한테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 objective, accountability, 방금 보셨던 public accountability를 정보 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재무보고를 하세요. 파이낸셜 리포팅을 하세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준은 public accountability를 평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이용자 입장이 됐을 때, 정보 이용자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시정부는, 예를 들어서 3 가버먼트라면 이 시정부는 내가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여 이러한 사업비로 사용하였구나. 그걸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평가를 할 수 있어야지. 이거 정말 예산 낭비 안 하고 제대로 공공 서비스 제공하는데 내가 낸 세금을 사용했네? 등등해. 잘 관리하고 사용했네? 라는 그러한 공공 책임성, 해당 정부기관의 회계 책임, 그거를 평가할 수 있게끔 재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컴포넌트 어카운터빌리티,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인터피럴 에쿼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관 간의 형평성, 세대 간 형평성 얘기고요. 그런 것도 평가할 수 있게끔 재무보고를 하세요. 파이낸셜 리포팅을 하세요. 여기 이제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민연금 보험료 내고 계시죠? 국민연금 보험료. 그러면은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과거 기성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만큼 냈는데 우리 세대는 이만큼 더 내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재정이 언젠가는 고갈된 데더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 나는 못 받을 가능성도 있대더라. 이런 게 세대 간의 형평성, 기관 간의 형평성 개념인데요. 이 지금 정부기관이 이 보고하는 이 재무보고서를 통해서 그러한 점들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정보 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현 시민들이 이 올해 지금 재정 지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받아버렸는데 서비스 제공은 현 시민들이 다 받았는데 그 시민들한테 현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느라고 올해 재정 지출이 이만큼 있었는데 세출이 이만큼 일어났는데 올해 세입 갖고 커버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거 평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올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지출이 100이었는데 세입은
90밖에 안 들어왔더라. 딱 봤더니, 표를 봤더니. 그러면 올해 100이라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출을 위해서 올해 세입 갖고 커버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얘기고 올 한 해 재정 적자가 났다는 얘기인데 나간 건 100이고 들어온 건 90이니까. 그잖아요? 서비스 제공은 이미 현 시민들한테 이루어져 버렸는데 그 재정 적자 10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건데? 결국은 미래의 시민들이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거나 해서 미래 시민들이 그 부담을 전가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도 다 평가할 수 있게끔 정보 제공을 해줘라라는 거예요. 기간 간의 형평성, 세대 간 형평성도 평가할 수 있게끔 재무보고를 하세요.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세출을 올해 세입 갖고 커버를 했느냐 못했느냐, 올해 재정 적자가 났느냐 재정 흑자가 났느냐, 그런 것도 평가할 수 있게끔 정보 제공을 하세요. 보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재무보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런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재무보고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 사업보고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니멈 리포팅 리ኳ이먼트가 5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MD&A,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라는 부분이에요. 경영 토의 및 분석. 이거는 일반 영리기업들의 애뉴얼 리포트, 사업보고서를 보시더라도 MD&A 섹션이라는 게 있어요.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이 기업들, 미국 기업들의 애뉴얼 리포트, 사업보고서, PDF 파일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요. 그거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봐보세요. MD&A 섹션이 있습니다. 정부도 MD&A 섹션 보고해야 됩니다. 필수 보고 사항입니다. requirement 항목이에요. 자, 그 다음 뒤를 이어서 기본 재무제표가 공시돼야 됩니다. Basic Financial Statements. 기본 재무제표는 크게 오른쪽에 Fund Based Financial Statements, 기금 단위 재무제표라고 하고요. 왼쪽에 Government Wide Financial Statements, 정부 단위 재무제표라고 하는 양대 재무제표. 거기에다가 이 재무제표에 담겨져 있는 숫자들에 대한 회계정보 이용자들, 이 표들의 이용자들의 understandability, 이해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note disclosure, 주석 공시가 뒤따르고요. 이 세 항목, Government Wide 줄여서 GW라고 부를게요. GW Financial Statements, Fund Financial Statements, Fund Based, 노트까지 이 세 항목이 Basic Financial Statements예요. 기본 재무제표. 여러분들이 CPA 합격하고 정부기관 감사를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의뢰받는 게 이 기본 재무제표 감사야. 기본 재무제표 감사. GWFS, Fund FS, 노트. 요게 회계 기준에 따라 지금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충분한 그리고 적정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딧 오피니언, 감사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 재무제표 3개 항목이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RSI, R은 MD&A, RSI라는 게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이라고 넣어드렸죠. 필수 부속 정보라 하고 있습니다. 필수 부속 정보. 기본 재무제표 그 3개 항목 앞과 뒤로 붙는 게 RSI예요.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즉 MD&A도 RSI의 일부 부분입니다. MD&A도 RSI의 한 부분이에요. 다만 순서상 Basic Financial Statement 앞에 위치해야 되는 RSI 사항입니다. MD&A는. 나머지 RSI는 Basic Financial Statements 뒤에 붙습니다. MD&A라는 RSI만 앞에 붙고 나머지 RSI는 Basic Financial Statements 뒤에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require 하는 거냐? 바로 GASB가 require 하는 겁니다. GASB가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얘네들한테, 여기 칠판 보시면 GASB가 이 정부에게 기준을 통해서, 정부에게 기준서를 통해서 스테이트 정부나 로컬 정부들한테, 스테이트 가버먼트나 로컬 가버먼트들한테 당신네들 애뉴얼 리포트 발행할 때 MD&A 꼭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앞에 MD&A라는 RSI 꼭 넣고 뒤에 나머지 RSI 꼭 넣어. GASB가 require 하는 공시사항이에요. GASB가 요구하는 기본 재무제표 이외의 공시사항이 RSI라고 보시면 돼. 자, 이게 지금 5개잖아요. 그러면 5개. 애뉴얼 리포트를 통해서,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사업보고서 중에서 그 사업보고서의 이용자들, 사업보고서 내용의 이용자들, 그 내용을 이용을 해서 뭔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이용자들이 이 보고 정부의, 이 리포팅 가버먼트의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를 평가할 수 있게끔 해라. 공공 책임성, 책임 추적성, 누가 도대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게끔 정보 제공을 하세요. 그리고 인터피어 에쿼티도 기관 간의 형평성도 좀 평가할 수 있게끔 하세요. 올해 예산 갖고 올해 지출을 다 커버를 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재정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올해 재정 적자가 났다면 미래 납세자들이, 미래 시민들이 그 부담을 져야 될 텐데 혹시 올해 그러한 재정 적자가 나진 않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5개의 기본적인 보고 항목이, 보고사항이 있다.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앤드 어널리시스 보고하라. RSI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맨 앞에 위치시켜라.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앞에 위치시켜라. 이유는 MD&A를 통해서 기업 같으면 올해 경영 성과 같은 거, 올해는요 작년 대비 매출이 이만큼 늘었어요 등등과 같은,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했어요와 같은 그런 경영 성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을 기본 재무제 앞에 이렇게 미리 이질리 리더블한 폼으로 정부 이용자들이, 이거 사업보고서 이용자들이 읽기 쉬운 형식, 그리고 보기 좋게 각종 그래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먼저 사전에 보고하는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오게 될 재무제표의 표들의 목적, 뒤에 오는 표들을 보고하는 목적 같은 걸 미리 사전에 설명해주는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앞에 위치시켜야 되겠죠. MD&A는 그 뒤를 이어서 펀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기금 단위 재무제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레컨사일 해갖고, 레컨사일 조정해가지고 가버먼트 와이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작성해서 같이 공시해야 돼요. 정부 단위 재무제표, 그리고 주석 공시 붙여야 되고, 주석 공시상 뒤에 RSI, 나머지 RSI 붙여야 돼. 이 중에 중간에 3개의 항목을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다라고 부른다. 기본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표를 양대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라고 하는 이유는 정부 이용자들의 필요성 때문에 그래요. 정부 이용자들이 너무 다양해요. 정부의 이 사업보고서 이용자들이 너무나 다양한 층에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 존재해요. 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아까 유권자, 채권자, 뭐 이 지금 감독기관, 그 다음에 잠재 투자자, 뭐 등등, 의회,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지금 정부 이용자들이 존재할 수 있어서 그들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반 기업 같으면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 뭐 이런 식의 공시하고 주석 공시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잠깐만 보더라도 표가 몇 개가 나오냐면요. 표가 몇 개가 나오냐면 펀드 재무제표 쪽 오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BS 보이세요? 밸런시트?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S의 의미인데요. 표 Statement of Revenues, Expenditures and Changes Fund Balances. 또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Statement of Net Position, Statement of Revenues, Expenses and Changes in Net Position, Statement of Cash Flows, Statement of Fiduciary Debt Position, Statement of Changes in Fiduciary Debt Position. 왼쪽으로 가면 가버먼트 와이드 쪽에 표 2개, Statement of Debt Position, Statement of Activities. 표가 총 9개죠. 정말 많죠. 그래서 정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렐러번트한, 목적 적합한 이렇게 정보 제공이 참 힘들어요.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양대 재무제표, GW랑 펀드 베이스드 이렇게 양대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측면에서 integrated approach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재무보고를 하세요. 자, 근데요. Fund Based Financial Statement 오른쪽에 보면 디테일이라는 표현을 보실 수 있고요. 상세한 내용을 공표하기 위한 표다. 공개 발표하기 위한 표다. 상세한 내용, 디테일한 사항들을 정부 이용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표다. 그리고 Fiscal Accountability를 정부 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의 표다. 그런 의미인데요. 정부는 아까 보셨다시피 재정을 조달함에 있어서 각종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따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떤 영리 사업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그거를 다시 재투자하고 하는 그런 지금 조직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리 사업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 갖고 각종 정부의 공공 서비스 제공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 징수하고 세금 부과 징수하고 상위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 교부금 같은 것도 받고 그리고 국공채 같은 것도 발행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기부금도 받고 근데 이렇게 재정을 조달하는데 이거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아시다시피 세금 부과 징수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사용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상위 정부로부터 받은 제약이 딸려 있는 보조금 함부로 쓸 수 있나요? 기부 계약에 따른 기부금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이게 이렇게 재정을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이렇게 세원으로부터 이렇게 세금도 징수하고 그다음에 각종 이렇게 재정의 원천들로부터 재정을 조달을 해서 그걸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대로 잘 집행을 해야 하고 그렇게 컴플라이언스를 잘 했다라는 사실을 자원 제공자 및 정부 이용자들한테 데몬스트레이션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포팅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잘 준수했어요 라고. 각종 제약 제한 조건대로 집행 잘 했어요 라고 증명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의 어떤 회계 실체로 뭉뚱그려가지고 모든 그 일련의 거래나 사건들을 다 회계 처리를 해버리면 뒤죽박죽 돼버릴 수 있죠. 뒤죽박죽 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조달한 재정을 갖고 이 다른 이런 사업비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증명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약 제한 조건대로 준수해서 집행을 했어도 정부 이용자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다른 예산 갖고 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네들은 펀드 어카운팅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기금 회계. 펀드 어카운팅. 펀드 어카운팅이라는 것은 재정을 조달할 때부터 그 재정의 원천별로 가해지는 각종 구속력 있는 제약 조건에 따라서 자원들을, 재정들을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는 그런 회계를 기금회계라고 불러요. 기금을 설정을 해요. 기금이라는 것을 펀드라는 걸 설정한다. 그래서 일반 기금이다, 특별 기금이다. 우리가 우리 회계 쪽에서 정부 회계 쪽에서 일반 회계다, 특별 회계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기금들을 설정을 해서 일반 기금, 그 다음에 특별 수익 기금, 자본시설 취득 건설 사업 기금, 부채 상환 기금 이런 식으로 그 재정에 가해진 제약 제한 조건에 따라서 기금을 따로따로 설정을 해서 자원까지 실제로 물리적으로까지 분리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거래한 사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각 재정들을 그 예산들을 따로따로 기금으로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거래한 사건들 자원 재정 조달부터 관리 집행까지 따로따로 기금별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서 보고를 하면 정부 이용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 기금은 재정을 이런 원천으로부터 조달을 해서 이렇게 이러한 용도로 집행을 했구나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정부 이용자들이. 그래서 정부의 특수성 때문에 이 펀드 어카운팅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그 기금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기금들의 유형이 총 11가지예요. 총 11가지. 좀 밑에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중심부터 하단 쪽으로 좀 보시면 제너럴 펀드, GF 이게 일반 기금이라는 거고 스페셜 레베뉴 펀드 특별 수익 기금, 캐피탈 프로젝트 펀드 자본시설 취득 건설 사업 기금, 뎃 서비스 펀드 부채 상환 기금, 퍼머넌트 펀드 연구 보존 기금 쪽쪽 내려와서 엔터프라이즈 펀드 기업 기금, 인터널 서비스 펀드, 내부 서비스 기금, 또 내려와서 펜션 트러스트 펀드, 연금 신탁 기금,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펀드, 투자 신탁 기금, 프라이빗 퍼포스 트러스트 펀드, 사목적 신탁 기금, 커스터디얼 펀드, 보관 기금. 몇 개예요? 5개, 2개, 4개, 5개, 2개, 4개, 11개죠. 11개 타입으로 유형화 시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각 기금에서 조달, 관리,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관련 거래나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펀드 캐리고리로 캐리고라이즈 시켜 놓았는데 크게 3개의 펀드 캐리고리로 캐리고라이즈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간에 오른쪽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 딱 중간에 있네요.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 정부형 기금군 좀 내려와서 프로퍼티 펀드 캐리고리 자립형 기금군 피디셔리 펀드 캐리고리 수탁형 기금군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펀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펀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기금 단위 재무제표 기금 단위 재무제표는 펀드들을 캐리고라이즈 시켜서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 프로퍼티 펀드 캐리고리 피디셔리 펀드 캐리고리 이렇게 펀드들을 좀 펀드들의 특성에 따라 캐리고라이즈 시키고요.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로 분류되어지는 펀드 타입이 5개 제너럴 펀드, 스페셜 레비뉴 펀드, 캐피탈 프로젝트 펀드, 뎃 서비스 펀드, 퍼머넌트 펀드라는 게 있고요. 프로파이치로 분류되는 게 2개가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펀드, 인터널 서비스 펀드, 피듀셔리 펀드 캐리고리로 분류되는 게 4가지 타입 있어요. 펜션 트러스트 펀드,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펀드, 프라이빗 퍼포즈 트러스트 펀드, 커스터디얼 펀드. 일단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 옆에다가 뭐라고 좀 써놓으시냐면 Non-Exchange Transaction이라고 좀 적어놨어요. Non-Exchange Transaction. 비교환 거래들을 주로 처리하는 기금군이다라는 의미고요. 비교환 거래들을 주로 처리하는 기금군이 Governmental Funds 캐리고리입니다. 그 다음에 Proprietary Funds 캐리고리 옆에다가는 Exchange Transaction이라고 좀 적어놔주세요. Exchange Transactions. 주로 교환 거래들을 처리하는 기금군이 Proprietary, 자립형 기금군이에요. 그리고 Fiduciary Funds 캐리고리는 트러스트 펀드가 3가지 유형이 있고 커스터디얼 펀드라는 게 하나가 지금 보이실 텐데요. 신탁기금 및 보관기금. 특성은 피듀셔리 펀드 캐리고리의 특성은 이 리포팅 가버먼트 소유 자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보고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야. 잠깐 트러스티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보고 정부가 이 리포팅 가버먼트가 잠깐 수탁자 역할, 수탁 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트러스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트러스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커스터디얼 펀드가 잠깐 지금 갖고 있는 그 자원도 잠깐 커스터디언 입장에서 보관자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의 거야. 이 보고정부 거가 아니에요. 이 자원은. 그래서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와 프로퍼티 펀드 캐리고리는 이 리포팅 가버먼트의 소유 자원입니다. 그러나 피듀셔리 펀드 캐리고리는 말 그대로 피듀셔리의 의미가 수탁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수탁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지금 피듀셔리로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지금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러스티 혹은 커스터디언 입장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이 보고정부 소유가 아니죠. 자,
가버먼탈 펀드 캐리고리에 특히 이 제너럴 펀드가 일반 기금으로서 가장 메이저 펀드인데요. 이 제너럴 펀드가 수행하는 펑션, 프로그램, 각종 기능이나 사업들을, 목적 사업들을 한번 잠깐 말씀드려보면, 대표적인 게 제너럴 펀드가 수행하는 펑션이 제너럴 가버먼트 일반 행정도 있지만 퍼블릭 세이프티라는 펑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퍼블릭 세이프티, 공공 안전. 여러분들의 공적인 안전을 위해서 정부기관은 각종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경찰, 소방, 기본적인 거죠. 경찰, 소방, 폴리스, 또 폴리스 디파트먼트나 파이어 디파트먼트와 같은. 자, 그러면 그런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공공안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요.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걔네들의 재정 조달의 주된 원천은요, 세수입니다. 텍스 레비뉴, 세금 수입입니다. 텍스 레비뉴. 주 및 지방정부, 우리가 텍스 공부를 지금 여기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레귤레이션 과목에 속하는 US 텍스는 페더럴 텍세이션이 출제 대상입니다. 레귤레이션 과목의 텍스 과목은 페더럴 텍세이션, 연방 세제가 출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페더럴 인컴 텍스, 연방 법인세, 연방 또 소득세, 그런 것들을 정리하셨거나 앞으로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는 지금 주 및 지방 정부 회계를 정리를 하고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주 및 지방 정부의 세금 수입의 주된 원천은 미국 주 및 지방 정부의 주된 텍스 레비뉴 소스는요, 바로 프로퍼티 텍스이자고 세일즈 텍스입니다. 재산세와 판매세. 프로퍼티 텍스, 리얼 프로퍼티 텍스, 부동산 보유세. 퍼스널 프로퍼티 텍스, 동산세, 자동차세 같은 거.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예요. 재산세들, 재산 소유자들이, 프로퍼티 오너들이 부담해야 되는 재산세. 그 다음에 세일즈 텍스, 각종 거래 일어날 때 세일즈 텍스가 부과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거래가 일어날 때 Value Added Tax라는 부가세 붙듯이 미국 거래하면 세일즈 텍스를 부담해야 돼. 세일즈 텍스. 지역마다 텍스 레이스는, 세일즈 텍스 레이스는 다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주 및 지방정부의 주된 세원은 그거예요. 프로퍼티 텍스이자고 세일즈 텍스입니다. 인컴 텍스가 아니에요.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들의 주된 세수의 원천은 재산세하고 판매세인데요. 나중에 이제 보실 텐데. 그러면 재산세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가버먼탈 펀드 캐리고리의 제너럴 펀드는 퍼블릭 세이프티 펑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의 주된 원천은 텍스 레비뉴, 세수다. 그게 프로퍼티 텍스 레비뉴하고 세일즈 텍스다. 그러면 프로퍼티 오너들이 때 되면 재산세 납부도 할 거고, 또 각종 거래가 일어날 때 세일즈 텍스 납부도 이루어질 텐데, 재산세를 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재산 소유자들이 해당 정부 기관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시정부, 시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시민 중에 프로퍼티 오너들은 시정부에 프로퍼티 텍스를 납부하게 된다. 시정부는 그런 재산세 수입을 갖고 경찰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재산세를 많이 납부한 프로퍼티 오너들 집을 순찰을 해주거나 할 때 더 많이 돌아줄까요? 재산세 납세액은 재산세 납세액인 거고,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순찰 서비스 제공하는 거란 얘기죠. 재산세 납세액에 비례해서 재산세 납세액이 많은 자일수록 더 많은 순찰을 돌아주고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non-exchange transaction입니다. non-exchange, 비교환 거래. 어떤 equal value를 주고 받는 거래가 아니라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거래. 그게 비교환 거래인데 non-exchange transaction. 정부는 세금 징수는 세금 징수인 거고, 시민들을 위해서 경찰 치안 서비스,
각종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가 제공하는 거죠. 납세액에 비례해서 그런 지금 퍼블릭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래들을 non-exchange transac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이제 정부 이센셜한 펑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정부가 수행해야 되는 필수 기능, 이센셜한 펑션을 주로 처리하는 기금군이 governmental funds categor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on-exchange transaction들을 주로 처리해요. 얘네들은 이 타입들은, 이 펀드 타입들은 governmental funds category에 속하는 애들은, proprietary funds category에 속하는 얘네들은요, 주로 exchange transaction을 처리하는 기금들인데요. enterprise fund나 internal service fund. enterprise fund는 아까 public utilities, governmental enterprises, enterprise fund, 기업 기금. 쉽게 공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전기 공급 시설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해요. 일반 민간업자한테 운영하라 하지 않고 중요한 지금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기 공급을 정부기관이 직접 운영을 해요. 전기 서비스를 직접 공급해요. 근데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전기 공급해 주려면 전기 공급 중단 없이 그러려면 약간의 이윤 추구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여유자금이 좀 있어야 되겠죠. 전기요금이라는 걸 징수를 해요. 우리나라 한전에서 전기요금 징수하듯이 전기요금 징수한다. 그거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서 전기요금을 부가징수하겠다는 거죠. 주고 받고 전기 많이 사용했으면 그만큼 전기요금 부담은 더 많이 하세요 이거죠. 주고받고 교환 거래인 거죠. 상하수도 요금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이 요금 부담하세요 라는 거예요. 가스 요금 더 많이 부담하세요. 주로 엔터프라이즈 펀드의 고객은 시민들입니다. 물론 정부 자신도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어쨌든 주고받는 거래. 인터널 서비스 펀드는 고객이 정부 자신입니다. 우리나라 조달청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정부 자신이 고객이야. 인터널 서비스, 내부 서비스. 정부 조직 내에서 타 정부나 하위 정부에게 굿즈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금이 내부 서비스 기금입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 공급의 원활이라는 목적 하에서 인터널 서비스 펀드를 설정 운영하게 되는데 얘네들도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타 기금이나 타 정부기관에게 굿즈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프로핏까지 내려고는 하진 않지만 제로 프로핏이 목적이긴 하단 말이에요. 제로 프로핏이 목적이라는 얘기는 제로 로스이기도 하죠. 손실이 날 수는 없다. 따라서 코스트만 리임버스먼트 받자. 원가만 회수하자. 원가만 보상받고 운영하자. 라는 베이시스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 회수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그래서 타 정부기관에 혹은 타 기금에 굿즈나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그거의 원가만큼은 받고 제공을 해요. 원가만큼 받고 그래서 주고받는 거래를 주로 처리하는 기금이 인터널 서비스 펀드. 따라서 얘네들은 프로프라이트 펀드 캐리고리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다 구분이 되죠? 이 세 개의 캐리고리, 펀드 캐리고리 특성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략적으로나마.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그러면 이제 기중에요. 이게 시정부다. 예를 들어서 그럼 기중에 일반 기금 설정하고 특별 수익 기금 설정하고 자본시설 취득 사업 건설 사업 기금 설정하고 부채 상환 기금, 연구 보증 기금, 기업 기금, 내부 서비스 기금, 연금 신탁 기금, 투자 신탁 기금, 사목적 신탁 기금, 보관 기금 이렇게 구속력 있는 제한 조건들이 딸려 있는 재정이 조달이 되면 기금을 설정을 해야 기금을 설정을 해. 그래서 기금별로 각종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를 하죠. 그렇게 해서 기금 하나하나가 다 개별 회계 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은 그냥 그 기업 자체가 하나의 회계 실체인데 하나의 회계 실체가 되어서 거래나 사건들을 다 처리해서 일괄적으로 표 만들어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는데 이 정부는 정부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정부 이용자들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어카운팅 엔티티로 하나의 회계 실체로 뭉뚱그려서 모든 거래나 사건을 처리하다가는 완전히 중구난방. 제약 제한 조건 준수도 못해 제대로. 그리고 보고도 못해 증명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성해야 될 목적이나 또 수행해야 될 활동별로 기금으로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시그리게이션을 해서
거래나 사건들을 회계 처리를 하고 취합해서 각 기금별로 표를 만들어요. 내부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익스터널 리포팅 목적상 외부 보고를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되면 그걸 취합을 해요. 컨비네이션을 시켜요. 결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표에 지금 표에다가 다 집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가브먼트 펀드 캐리고리에 속하는 애들은 표 2개에 다 표 2개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돼요. 그게 하나가 BS 재무상태표 밸런스십, 재무상태 그 회계년도 종료일자의 Financial Position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표. 그 다음에 한 회계 기간 동안에 지금 자원의 유입, 유출, 변동 내역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표. 얘네들은 표 제목이 표제가 좀 특이하죠. Statement of Revenues, Expenditures and Changes in Fund Balances 예요. 일반 기업들의 표와 비교를 한다면 이 재무상태표는 그냥 재무상태표랑 비교하시면 되고 얘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랑 비교하시면 돼. 손익계산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두 번째 거는 인컴 스테이트먼트급이야. 다음 프로퍼리티 펀드 캐리고리들은 요 표로 다 취합이 돼. 세 개의 표로. 하나가 스테이트먼트 오브 넷 포지션, 스테이트먼트 오브 넷 포지션. 또 이 스테이트먼트 오브 넷 포지션이 BS급입니다. BS급. 그 다음에 Statement of Revenues, Expenses and Changes in Net Position 이게 IS급이고요. 그 다음에 Statement of Cash Flows 현금 흐름표까지 얘는 하나 더. 다음 Fiduciary Funds 캐리고리는 두 개. Statement of Fiduciary Net Position과 Statement of Changes in Fiduciary Net Position. 그래서 칠판 보시면 자, 펀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뭔가 디테일을 보고한다고 했어요. 디테일을 뭔가 상세한 내용을 보고한다. 상세한 내용을 디테일을 보고하는데 얘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들이 이 어카운터빌리티 중에서도 피스컬 재정상의 회계 책임이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특수성과 정보 이용자들의 다양성 때문에 그리고 각종 구속력 있는 재정 원천별 제한 조건들 때문에 수행해야 될 활동별로 혹은 달성해야 될 목적별로 펀드들로 좀 구분을 해서 분리해서 시그레게이션해서 회계 처리 및 보고를 하는 펀드 어카운팅을 사용하고 있다. 펀드 하나하나가 다 개별 실체다. 타입화 시켜보면 총 11개 타입으로 분리해볼 수 있고 그 중에 5개의 타입은 성격상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로 분류되고 하나하나가 개별 회계 실체들로서 기중에 회계 기간 중에 이벤트나 트랜잭션 사건이나 거래들을 펀드별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표를 펀드별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 보고 목적상 그거를 컨비네이션 시켜서 요 표들에 얘네들을 집결시켜서 BS급 하나, IS급 하나를 이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는 작성 공시해야 된다. 프로파이티 펀드 캐리고리는 주로 익스체인지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이런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하는 기금들로서 프로파이티 펀드들은 이 BS급 하나, IS급 하나, 현금 흐름표까지 얘네들을 하나 더 추가해서 보고해야 된다.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피듀셔리 펀드 캐리고리는 트러스트 액티비티즈나 커스터디언으로서 지금 보관하고 있었던 자원들에 대한 회계 처리를 각 개별 기금별로 하되 다시 컨비네이션 최종적으로 시켜서 이 두 개의 표를 통해서 BS급, IS급을 통해서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 얘네들 표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런 펀드들이 칼럼을 이룹니다. 벌써 가버먼트 와이드에 비해서 가버먼트 와이드는 표가 2개지만 BS급 하나, IS급 하나 2개지만 여기는 표가 7개입니다. 훨씬 상세한 내용이 보고 되겠군이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이제 기중에 처리됐던 내용들을 취합해서 가버먼트 와이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레컨실레이션 해서 조정 절차를 거쳐서 컨버전 절차를 거쳐서. 근데 얘는 표가 스테이트먼트 오브 넷 포지션과 BS급
Statement of Activities라는 표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버뷰! 얘를 통해서는 우리가 Operational Accountability라는 운영상의 회계 책임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표고, 그리고 오버뷰, 좀 개략적으로 이렇게 재무상태나 또 운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부분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페이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페이지는 쉬었다 갑니다. 쉬었다가